안녕하십니까, 임종석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회 데이터 브리핑 우리 하다가 조금 중단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이름을 바꿔봤죠? 네. 네. 우리 유상원 국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름이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임팩트였죠. 데이터 임팩트. 네. 잠깐만요. 네. 데이터로 본 임종수의 팩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 맞는데? 계속 하다 보면 맞겠죠. 예. 예, 우리 지난번처럼 계속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 여기 이제 후원하기로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네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우리 6월달 통계인데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죠. 재밌다기보다는 참 가슴 아픈 통계인데 한국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나온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최근입니다. 작년 우울증, 기분장애라고 그러나요?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랍니다.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매년 통계를 보면 70만 명, 77만 명에서 거의 뭐 10만 명으로 지금 막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6.9%, 7% 정도.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는 질병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기분 저하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질병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의식주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우울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유 국장님은 늘 유쾌하신데 우울증 걸려봤어요? 아니요. 근데 늘 유쾌하면 조울증인가? 조증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이게 그냥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이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적은 없었어요. 본인이 위험하다. 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삶을 사셨네. 그냥 뭐 봄 되면 봄 타고 가을 되면 가을 타는 정도. 진짜 천진난만하게 나는 있었던 것 같아. 한 2번 정도. 우울증 그냥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유는요? 없어. 그냥 뭐 이제 있죠. 뭐 희망이 사라지고 뭔가 그냥 뭘 해도 기쁘지를 않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기대감이 없고 귀찮고 그냥 뭐 그런 거. 안 나가면 안 되나? 뭐 안 만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우울감이 지금 20대 특히 저 여기 보니까 여성 거의 2배 가까이 거예요. 그죠? 거의 2배 가까이가 여성이 많네요. 여성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더 민감하게 더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런 사회적인 안정망이 약해지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여성, 노약자 이런 분들이 사실 더 그런 큰 것들 더 많이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느끼죠. 자, 우리 일단 진도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제일 많아요. 60대보다도 20대. 60대는 많은 이유를 내가 대충 알겠어요. 은퇴. 60대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리고 몸도 이제는 젊지 않고 그러니까 60대가 좀 많은 것 같고 20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낮을 것 같은데 제일 높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사실 우울증의 경우는 과거에는 노인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노인과 관련된 복지나 의료 체계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오히려 노인들은 케어가 가능한데 이런 젊은 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부터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특히 지금 실업률이 또 젊은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은 이미 포기했고 연애도 포기 5포 7포 뭐 이렇게 N포 세대죠. N포 세대가 나오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시대가 참 이렇게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듯한 어떤 통계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통계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를 한번 보면요. 코로나 2019년하고 20년을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의 증감률이에요. 21%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마이너스 3%. 왜?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서. 학교 안 가니까 좋아하네. 여기도 직장 재택근무하니까. 근데 여기 20대들이 이 통계는 엄청나네요, 그죠? 다른 데는 그래도 30대도 뭐 같은 여파일 것 같고 20, 30대가 상당히 지금 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일단 만나지 못해. 20대는 맨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울 위험군, 코로나 상황에서 위험군도 역시 제일 높아지고, 그러니까 위험군이 정말 4%에서 18%, 23%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우울 위험군도 지금 2020년, 21년 보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배가 뭡니까 지금 20대가, 그죠? 거의 3배 가까이, 2.5배 이상.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60대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이분들은 지원금도 좀 받으시고 좀 그래도 편안하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타격이 큰 거죠. 그렇죠. 이런 그죠? 비유를 좀 들면 될 것 같아요. 활시위. 활시위. 활시위를 가장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힘을 빼면 몸에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역동성이 큰 때인데 저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빠진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우울이나 이런 이게 거에 지금 대한 뭐 타격이 20대들 알바 찾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뭐 생계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꿈, 또 연예계, 또 공연계, 또 음악 미술계 이런 쪽 예능계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또 일자리를 다 잃어가고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 정신 건강의 악화의 원인,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제일 높은 게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게 경제적인 문제네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 이게 지금 조사가 코로나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게 지금 34%. 그 다음이 신체적인 문제, 몸이 아픈 데서 오는 몸이 아프면 또 이렇게 또 되죠. 그 다음에 직장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한 직장 사업 문제 뭐가 있어요? 관계 문제. 관계. 여기 대인 관계는 또 따로 있네. 그러니까 뭐 업무의 과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 가족의 문제도 있고 그래요. 뭐가 제일 많이 와닿으세요? 저는 경제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다. 아니 근데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은 지금 계속 높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3만 불, 지금 3만 3천, 3만 5천 얘기하지 않나? 근데 왜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더 크게 느낄까?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만큼 이게 이제 양극화가 됐다는 거겠죠. 그렇지. 이거는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그렇죠. 그건 그냥 그래요? 평균치잖아요. 평균치고. 평균치인데 그 뒤에는 분명히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격차가 너무 커진 거예요.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분배 이 문제가 양극화 문제가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뭐랄까 좀 가난한 분들, 이분들은 지원을 또 받는단 말이죠. 차상이나 중산층, 아파트값에서 지금 뭐 급격하게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직 기간이 1년 이상 된 청년들이 우울 증세가 중증 상태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유상원 국장님은 실업자가 1년 이상 된 적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나? 그렇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가 군대를 나중에 갔구나. ROTC여서 그렇지. 그리고 제대하고 저는 이제 이미 취업을 하고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첫 직장이 CBS예요? 아니요, 다른 데에 예, 있다가 일반 회사였는데요. 음. 그때가 이제 IMF 맞아. 시대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음. 제대하면 바로 음. 복직을 했는데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해피하게 지냈죠. 어차피 6개월 그렇지. 되는 보장은 돼 있는 복직이니까. 거니까 아이고 그냥 신나게 좋은 시대네. 그 90년대 말까지만 네네. 하더라도 이게 2000년대 중반 오면서 2007년에 모기지 네, 미국에서 서프라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한번 좀 어려워졌고 이렇게 그 우울 증세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구직 기간 1년 동안에 청년들이 맛봐야 되는 실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수십 통 네. 엄청나게 뭐, 거절당함에 그렇죠. 대한 그 실패감 네. 때문에 우울증이 훅 올라가게 돼.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네요. 25점 이상이면 우울증세. 나도 한번 통계 내고 싶다. 몇 점 나오나.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오늘의 청년층 구직에 대한 희망감 매우 낮다. 코로나 이후 확산 이후 구직 어려워졌다. 그렇다가 91%. 그렇지 않다 1%. 야, 이거는 그냥 참 90%가 넘네요. 이거는 뭐 인식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업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해요.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 74%.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청년들이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참 그래서 정치에서 청년 열풍이 부르지 않은 그렇죠. 거겠. 그래서 그렇죠. 청년들이 이제 네. 좀 보수화되는 경향도 있는 보수화되고 예. 지금 정권에 대한 모든 비판을 불만이나, 하고 예. 이준석 열풍도 이거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바꿔보자 이대로는 안 된다.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참여를 하고 우리가 정치 효능감이라는 말을 예. 쓰던데. 자, 그 다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했다. 최근 2주간 5명 중 1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와우. 예. 자살 생각했다는 게 10%에서 16%까지 1년 새에 6%나 증가했어요. 이거는 더 심각해요. 예. 연령별로 보면 이제 이거는 20대, 이건 30대인데 2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거의 2배. 예. 아이고, 자살을 생각했다. 예. 참 슬프죠? 예, 엊그제도 그 서현고등학교 학생이 고3 친구가 네, 물론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렇지. 기사가 나와서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 저도 고등학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게 자기 삶의 전부니까 네, 그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고 기성세대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탈출구를 좀 주고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 공부에 다 몰아놓으니까 서현고등학교가 거의 분당에서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쪽이 맞습니다. 아주 네. 학구열도 높은 학교인데 강남에 못지않은 그런 데서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참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20대가 23%로 가장 많다. 아예 이거는 이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한 친구들이 와 이렇게 20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살 시도 응급실에 온 환자의 자살 시도 동기가 정신장애 증상. 그러니까 정신장애라는 걸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하고 그게 마음의 힘인데 어떤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네,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갑자기 확 그게 왔을 때 마음이 확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지금은 죽음? 자살? 어우 끔찍해. 어떻게 그런 일을. 근데 이게 마음이 확 무너지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아휴,
마음이 첫날부터 착잡하네요. 좀 너무 무거운 주제. 그래서 네. 이 이제 앞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는 이제 기성세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20대들한테 힘내라, 희망을 가져라, 잘 될 거야 이런 말 이제 안 통하거든요.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사실 기성세대들이 자기 앞가림만 하는 거에만 너무 급급했고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에서 사실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개혁하고 변혁시키는데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통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 생각나네요. 뭐 아주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요때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가 희망을 주고 너는 할 수 있다. 비전을 가져라. 그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다녔던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의 열풍에 밤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다 희망이 있었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실업자가 되든지 시험에 떨어지든지 막 그래도 그걸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청년들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사회가 그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20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아직은 또 그런 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좀 악순환이 돼서 좀 안타깝다. 그렇죠. 예. 그때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성세대가 된 그렇죠. 건데 우리 또래가 된 거죠. 네. 우리 지금 한 40대, 역설이에요. 50대가 된 거죠.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지금 사회 중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그러면 복음의 열풍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청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왔던가라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년 동안 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게요. 사회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예, 오늘 뭐 이렇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더 갔네요. 아무튼 뭐 다시 우리가 열심히 또 이걸 좀 좋은 통계들 이제 꼭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그렇죠. 우울한 통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재밌는 통계, 또 희망적인 통계들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데이터 임팩트 구호 외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